엄마의 최악의 두려움이 현실이 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의 아이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어머니는 자신의 직감을 따랐고 그녀가 발견한 것은 아들의 안전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어머니가 바로 코앞에 도사리고 있던 비밀을 어떻게 밝혀냈는지, 그리고 그 비밀이 어떻게 그녀의 아들의 모든 것을 앗아갈 뻔했는지 공개할 것입니다. 신뢰, 안전, 그리고 숨겨진 위험에 대해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충격적인 실화와 함께 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여 이와 같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타일러가 처음으로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고 엠마는 날이 갈수록 걱정이 커졌습니다. 타일러는 늘 행복하고 활기찬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아침이면 계단을 뛰어내려와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신나하던 그런 아이였죠. 하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변했습니다. 매일 아침 타일러의 열정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책가방을 등에 메고 흔들며 웃으며 문 밖으로 달려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부엌 식탁에 조용히 앉아 숟가락으로 시리얼을 휘젓기만 했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자신만의 생각에 잠긴 듯 멀리 어딘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초조하게 꼼지락거렸고 한때 활기찼던 소녀는 이제 내성적이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엠마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는 날마다 더 무거워졌습니다. 타일러는 항상 일찍 일어나는 아이였고 보통 아침 식사 때 가장 먼저 말을 꺼냈지만 이제 그는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욕도 떨어졌고 창백하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의 다크서클은 매일 아침이 지날수록 깊어졌습니다. 윌슨 가족의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막 해가 떠올라 부엌의 레이스 커튼을 통해 따뜻한 황금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엠마 윌슨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재빨리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갓 내린 커피의 편안한 향기가 구운 빵 냄새와 섞여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하루의 평화로운 시작을 음미하며 혼자 미소 지었습니다. 그 시간은 바깥 세상이 너무 바빠지기 전, 삶이 그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기 전,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엌 식탁에 앉아있는 아들 타일러를 흘끗 보았습니다. 그의 작은 몸은 의자에 구부정하게 앉아 있었고 카키색 반바지는 구겨져 있었으며 평소의 활기와 에너지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타일러는 6살짜리 기쁨 덩어리로 늘 생기가 넘쳤지만 오늘 그는 달라 보였습니다. 그의 시리얼 그릇은 손도 대지 않은 채 앞에 놓여 있었고 알록달록한 고리들은 우유 속으로 가라앉아 서서히 눅눅한 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타일러의 평소 빛나던 눈은 오늘따라 흐릿했고 그의 작은 손가락들은 지난 몇 주 동안 생긴 새로운 습관처럼 식탁 매트의 가장자리를 불안하게 만지작거렸습니다. 엠마는 목소리를 밝게 유지하려 했지만 이미 뱃속에서는 불안감이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아침 안 먹고 싶어, 아가. 그녀는 명랑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쓰며 물었지만 지난 며칠간 느껴온 걱정은 숨기기 어려웠습니다. 타일러는 거의 너무나 의도적으로 그릇을 천천히 밀어냈고 바로 그때 엠마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학교 가기 싫어요. 타일러는 거의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엠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그답지 않았습니다. 타일러는 학교를 좋아했고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 왜 학교를 피하고 밥 먹기를 거부하고 이제는 두려워하는 기세까지 보이는 걸까? 그녀는 그의 옆에 웅크리고 앉아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녀의 손이 그의 작은 어깨에 부드럽게 얹혔습니다. 아가, 무슨 일이야? 엠마는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신호라도 찾으려고 애쓰면서 자신의 얼굴에 걱정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교를 좋아하잖아, 그렇지? 누가 널 괴롭히니? 아니면 수업이 너무 어려운 거야? 타일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식탁의 나무 표면에 난 작은 흠집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고 그들 사이의 침묵은 거의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몸이 안 좋아요. 타일러가 마침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엠마의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무엇인지 콕 집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2년 동안 없었던 야뇨증이 다시 돌아왔고 공포에 질려 깨어나게 하던 악몽도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밥 먹기나 등교를 거부하는 것까지. 엠마는 속수무책인 기분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그녀는 맞은편에 앉아 신문을 읽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 남편 데이비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깔끔한 버튼다운 셔츠와 단정한 넥타이는 부엌의 편안하고 여유로운 분위기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타일러의 행동에 동요하지 않는 듯 보였고 마치 그저 지나가는 한 시기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이 얘기 했었잖아. 데이비드는 한숨을 쉬며 신문을 깔끔하게 접어 커피잔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새 선생님한테 적응하는 과정일 뿐이야. 피터슨 선생님이 엄격할 순 있지만 좋은 선생님이라고 다른 부모들도 다들 그러잖아. 엠마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악몽은요, 데이비드? 그리고 몇 달 동안 괜찮다가 다시 시작된 야뇨증은요. 데이비드는 무시하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냥 한때 그러는 거야, 엠마. 애들은 다 겪는 과정이라고. 작년에 타일러가 어둠을 무서워했던 거 기억나? 우리가 그에게 야간등을 사줬고 일주일 뒤에 괜찮아졌잖아. 곧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엠마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뱃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불안한 감정이 그것이 다르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타일러의 학교 기피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타일러는 조용히 자리를 뜨며 예전의 아침 활기 없이 침실로 터덜터덜 걸어갔습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마치 보이지 않는 무게를 지고 있는 듯 움직임이 굼떴습니다. 엠마는 잠시 서서 그가 복도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본 뒤 부엌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이미 출근 준비를 시작하며 서류 가방과 열쇠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엠마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걱정을 이해해주길 바랐지만 그는 그저 모든 것을 덮어두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엠마는 타일러가 사라진 후에도 한참 동안 부엌 창가에 서서 복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날 아침 늦게 엠마는 타일러를 위해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걸어갔습니다. 가을 공기는 상쾌했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다른 부모들은 서로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아이들은 스쿨버스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일러는 그녀 옆에 서서 빨간 도시락 가방을 꽉 쥔 채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엠마는 그의 눈이 걱정으로 가득 차 커져 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평소 죽은 깨가 있던 얼굴은 이제 유령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춥니, 아가? 공기가 그가 이렇게 떨 정도로 춥지는 않았지만 엠마는 물었습니다. 타일러는 고개를 저었지만 고개를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도시락 가방을 꽉 쥔 손가락 마디는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노란 스쿨버스가 모퉁이를 돌아 나타났고 그 밝은 색은 길가의 앙상한 나무들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버스의 유압 브레이크가 쉭 소리를 내며 대기하던 아이들 무리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엠마는 옆에 있던 타일러의 몸이 뻣뻣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자세 전체가 경직되었습니다. 떨리던 그의 손은 갑자기 놀라운 힘으로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고 그의 손바닥은 그녀의 피부에 축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그를 내려다보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자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타일러의 공포는 손에 잡힐 듯 했습니다. 버스 운전사인 뷰포드 씨는 40대 중반의 친절해 보이는 남자로 밝은 미소를 띠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안녕, 얘들아. 그는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며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타일러가 뷰포드 씨를 보자 무언가 끊어졌습니다. 타일러의 목에서 높은 비명이 터져나왔고 엠마가 반응하기도 전에 아들은 히스테리적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황 상태로 일그러졌고 그는 그녀에게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제발, 엄마. 제발 절 보내지 마세요. 타일러는 공포에 찬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엠마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었고 그녀의 심장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의 손이 그의 어깨에 부드럽게 얹혔습니다. 타일러, 아가, 무슨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습니다. 학교에 가야지. 친구들이 모두 안에서 기다리고 있잖아. 하지만 타일러는 고개를 들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벗어나 버스로 달려갔지만 계단에서 멈춰서서 온 힘을 다해 금속 손잡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떨고 있었고 작은 몸이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재앙이 닥쳤습니다. 공중 수색 중 와이오밍주 샤이엔의 F.E. 워렌 공군기지에서 파견된 휴이 UH-1N 헬리콥터는 군에 신뢰받는 항공기 중 하나로 험준한 산악 지형 수색을 돕기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먼저 콜린스 러벨린 시립공항으로 날아가 연료를 보급한 후 다시 산악회랑으로 진입하여 공중에서 수색팀을 지원했습니다. 헬리콥터에는 4명의 군인 승무원과 라머 카운티 수색 및 구조대원인 마크 시트가 탑승했습니다. 시트는 원래 그 비행에 탑승할 예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료인 조지 얀센으로부터 당직을 인계받았고 지상 수색 전략을 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승무원에 합류하도록 권유받았습니다. 시트는 돕고 싶었습니다. 그는 변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험준한 고지대 숲으로 돌아온 지 몇 분 만에 헬리콥터는 고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료 하중의 무게와 희박한 산악 공기가 완벽한 폭풍을 만들었습니다. 항공기는 실속했습니다. 시트는 그 순간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는 문이 열린 채 헬리콥터 바닥에 누워있다가 인터콤으로 오싹한 말을 했습니다. 이제 고도가 필요해요. 부조종사의 대답은 섬뜩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안 돼요.
우리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은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회전 날개는 나무 꼭대기를 쳤고 날개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파편이 숲속으로 파편처럼 날아갔습니다. 시트가 문을 닫으려고 하자 잘려진 큰 나무가지가 열린 문을 뚫고 들어와 공군 의사의 얼굴에 부딪혀 안화골을 골절시켰습니다. 잠시 후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헬리콥터는 숲에 부딪히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세 조각으로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트윈 제트 엔진은 여전히 작동하며 연료가 계속 연소하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소음은 연료 탱크가 완전히 고갈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울려 퍼졌습니다. 군인 승무원들은 충격과 부상에도 불구하고 잔해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트는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튕겨나가 의식을 잃은 채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리에 13인치 깊이의 열상이 생겨 허벅지뼈가 보였습니다. 그는 심한 뇌진탕, 척추뼈 3군데 골절, 어깨뼈 골절을 입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제러드를 찾는데 도움을 주고 유용한 일을 하기 위해 그 비행기에 탔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그는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근처의 수색 및 구조대원들은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헬리콥터가 잔해로 뒤덮여 숲바닥에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잔해에 도착한 그들은 창문을 부수고 시트를 꺼내 그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시트는 망가져 있었습니다. 실종된 아이를 찾는 수색이 군사사고로 이어져 거의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갈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상에서도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관심이 집중되자 언론은 마치 두 번째 폭풍처럼 그 지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병장이었던 라머 카운티 보안관 저스틴 스미스에 따르면 상황은 거의 하루아침에 폭발했습니다. 그는 들것에 실려 나오는 수색대원들이 있었고 밤새 실종된 아이가 있었고 공군은 추락 현장을 봉쇄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TV 위성 중계차가 한 번에 17대씩 고속도로 14번국도변에 줄지어 서 있었고 앵커들과 모피 코트 입은 사람들이 길을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러드의 실종은 더 이상 지역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언론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모든 압력, 혼란, 구경거리가 함께 몰려들면서 그것은 전국을 뒤흔들었던 또 다른 콜로라도 사건, 존 베네 램지의 미제 살인 사건과 비교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어난 일은 수색과 서커스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심령술사들이 제러드의 행방에 대한 초자연적인 통찰력을 제공하는 제보를 했습니다. 맨발의 남자가 당나귀를 데리고 와서 아이를 추적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영매는 산에게 아이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상황은 비현실적이 되었고 그동안 자원봉사자들과 전문팀들은 계속해서 강둑을 수색하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고 차가운 산악 웅덩이에 뛰어들었습니다. 비행기들이 하늘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모든 지형이 샅샅이 조사되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제러드의 아버지인 앨런 아디데로는 그 모든 장면이 혼란 속으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사라졌고 이제 온 세상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반드시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인터뷰에서 앨런은 그것이 토네이도, 허리케인,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엠마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들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가 혼자 고통받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혼란스러운 아침 식사와 타일러의 집에 있겠다는 또 한 번의 애원 끝에 엠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그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타일러가 두려운 표정으로 버스에 오르며 도시락 가방을 꽉 쥐고 있는 것을 보며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목구멍에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그것을 삼켰습니다. 지금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스쿨버스가 정류장에서 덜컹거리며 떠나자 엠마는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타일러를 놀라게 하거나 자신에게 주의를 끌지 않으려고 안전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노란 버스는 익숙한 거리를 달렸지만 처음으로 엠마는 앞길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그 버스에 고정되어 있었고 마음은 두려움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끝나야만 했습니다. 버스는 엠마가 모르는 길로 접어들었고 그녀의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녀는 눈에 띄지 않으면서 따라잡기 위해 가속 페달을 조금 더 세게 밟았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버스를 따라가면서 그녀의 맥박이 빨라졌습니다. 그녀의 생각은 온통 엉망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왜 버스가 이 길로 가는 거지? 그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버스는 속도를 줄여 엠마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외딴 샛길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에는 나무들 사이에 조용한 파수꾼처럼 낡은 캠핑카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버스는 바로 그 앞에 멈췄습니다. 엠마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녀는 차를 몇 야드 뒤에 주차하고 시야에서 벗어나기 위해 좌석에 몸을 숙였습니다. 그녀는 버스 문이 열리는 것을 보며 심장이 마구 뛰었고 그때 그가 나타났습니다. 뷰포드 씨, 수년간 그녀가 믿어왔던 친숙하고 친절한 버스 운전사였습니다. 버스 앞에서 항상 큰 미소로 그녀에게 손을 흔들고 아이들과 농담을 하던 그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의 얼굴은 달라 보였습니다. 어딘가 더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의 태도에는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었고 엠마는 그것을 정확히 짚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엠마는 타일러를 보았습니다. 그는 버스에서 내렸고 그의 작은 모습은 계단 맨 아래에서 망설였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빨간 도시락 가방을 꽉 쥔 채 얼굴은 창백하고 수척했습니다. 그녀가 알던 학교에 즐겁게 뛰어다니던 아이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마치 위험한 곳으로 끌려가는 듯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엠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 장면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느껴졌습니다. 뷰포드 씨의 손이 타일러의 어깨에 내려와 그를 캠핑카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타일러의 작은 발걸음은 마지못해 마치 가고 싶지 않은 듯 했지만 그는 따랐습니다.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엠마는 압도적인 공포의 물결이 그녀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잡았고 손이 떨리는 채로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숨은 얕았고 말은 헐떡이며 나왔습니다. 제 아들이요. 버스 기사랑 같이 있어요. 그들이 방금 캠핑카로 들어갔어요. 아이가 위험에 처한 것 같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전화기 저편의 교환원은 침착했지만 엠마는 그들의 목소리에서 긴급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위치, 아들의 신상 정보, 그리고 버스의 번호판을 물었지만 엠마는 거의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말들은 멀게만 느껴졌고 그녀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캠핑카 안에서 뷰포드 씨와 단둘이 있을 타일러뿐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그녀에게 의심의 여지를 준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발, 엠마는 목이 메어 애원했습니다. 그가 아들과 함께 안에 있어요. 서둘러 주셔야 해요. 그녀가 말하는 동안 엠마는 백미러를 통해 지켜보았고 매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뷰포드 씨는 타일러를 캠핑카 계단 위로 이끌었고 문은 엠마의 속을 뒤틀리게 하는 마지막 소리와 함께 그들 뒤에서 닫혔습니다. 캠핑카는 세상의 한가운데 있는 검은 구멍처럼 조용하고 고요하게 서 있었습니다. 엠마의 숨은 얕았고 그 순간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다음에 일어날 일은 모든 것을 바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차 안에서 몸을 떨었고 엠마의 최악의 두려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 긴장감은 짙었고 엠마의 심장은 가슴에서 터질 듯 뛰었으며 숨은 가쁘게 몰아쉬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은 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하얀 캠핑카에 고정되어 있었고 마음은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빠르게 회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직감을 따랐고 이제 진실의 순간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타일러를 찾았지만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 닫힌 문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 뷰포드 씨의 연관성은 무엇일까? 타일러는 정말 이제 안전한 걸까? 엠마가 나무 덤불 뒤에 차를 세우자 엔진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잦아들었고 그녀는 시야에서 자신을 숨겼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핸들에 손바닥을 대고 불규칙하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지금 실수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캠핑카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다가오는 소리에 긴장이 탁 풀렸습니다. 엠마의 몸이 뻣뻣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무기를 뽑아든 채 빠르게 움직이는 두 명의 경찰관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부츠가 자갈 위에서 버석거렸지만 그들이 잡담을 하러 온 것이 아님은 분명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이 파도처럼 엠마를 덮쳤고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지켜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이 한 걸음씩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존재감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캠핑카 주위에 자리를 잡자 공기는 권위로 윙윙거리는 듯 했습니다. 엠마는 경찰이 문으로 다가가 뷰포드 씨에게 나오라고 요구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며 좌석을 꽉 잡았습니다. 캠핑카 안에서 그녀는 침묵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견딜 수 없을 만큼 길게 늘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적의 순간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윌슨 부인, 경찰관 중 한 명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뒤로 물러서 주십시오.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벤마의 다리는 무너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놓아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녀는 뷰포드 씨가 캠핑카에서 나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헝클어진 모습이었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으며 입은 불신과 충격이 뒤섞인 채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해를 끼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 재빨리 손을 들었지만 엠마는 속지 않았습니다. 뷰포드 씨, 경찰관 중 한 명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을 아동 납치 및 상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 말의 무게가 엠마를 덮쳤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몇 주 동안 타일러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고 몇 년 동안 그들의 동네의 일부였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뷰포드는 처음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신경질적으로 주위를 훑었고 입은 마치 적절한 단어를 찾으려는 듯 움직였습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전 그냥 그 애를 도와주고 있었을 뿐이에요.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요. 맹세해요. 엠마는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짓말이 섞여 있었고 그녀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의 변명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의 침묵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은 어디 있죠? 그녀는 안에서 들끓는 폭풍에도 불구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경찰관은 뷰포드를 밀치고 캠핑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엠마의 눈은 그를 따라갔고 숨이 목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타일러가 문가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작고 연약해 보였으며 그녀가 본 어떤 때보다 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커져 있었고 뺨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올려다보았고 그녀에게 달려가야 할지 그 자리에 있어야 할지 모르는 듯 몸이 뻣뻣했습니다. 타일러의 시선이 그녀와 마주쳤고 마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든 두려움, 모든 고통, 그리고 모든 혼란이 그 한 번의 시선에서 쏟아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엠마는 팔을 활짝 벌리고 앞으로 달려갔고 심장은 천 조각으로 부서졌습니다. 타일러, 그녀는 목이 메어 울부짖었습니다. 괜찮아, 아가. 엄마가 왔어. 타일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향해 달려갔고 그의 작은 몸이 그녀와 부딪혔습니다. 그는 그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고 그의 작은 팔은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 그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엠마는 그를 꽉 껴안고 그의 머리카락을 쓸어주며 계속해서 속삭였습니다. 이제 안전해, 아가. 안전해. 그를 안고 있으면서 엠마는 안도감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를 되찾아 너무 감사했지만 분노가 그녀 안에서 끓어올랐습니다. 그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경찰관들은 뷰포드를 신문하기 시작했고 엠마는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걱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맞춰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그 경찰관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지만 동정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윌슨 부인, 그가 그녀의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저희에게 말한 바로는 아드님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아이들도 있어요. 저희는 뷰포드가 한동안 이 짓을 해왔다는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뱀 많은 숨이 멎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요.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몇 명이나요? 아직 조사 중입니다. 경찰관은 침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아이들이 같은 방식으로 조종당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이들을 노려왔고 오늘 당신의 행동 덕분에 저희가 진실의 전모를 밝히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말의 무게가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타일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던 다른 부모들, 다른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엠마는 아들을 구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다른 이들도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안도감과 동시에 죄책감이라는 씁쓸한 감정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오늘 이전까지 그녀는 얼마나 많은 다른 신호들을 놓쳤을까? 타일러는 여전히 그녀에게 매달려 있었고 작은 몸은 그녀의 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가까이 안고 맹렬한 보호 본능이 온몸을 채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옳았습니다. 그녀의 직감은 그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필요한 일을 했고 이제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뷰포드와 계속 이야기하는 동안 엠마는 자신을 이 순간으로 이끈 모든 것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악몽, 망설임, 타일러의 행동에 나타난 갑작스러운 변화와 같은 모든 미묘한 신호들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걱정을 무시했던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의심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들을 품에 안고 여기에 서서 그녀는 의심의 여지 없이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은 결코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혼란 속에서 아까의 형사가 다시 한번 엠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어조는 정중했습니다. 윌슨 부인,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직감이 아드님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많은 다른 아이들을 구했습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신호가 미묘하지만 당신의 직감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해줍니다. 언제나 그것을 믿으세요. 언제나요. 엠마는 상황의 현실이 뼈 속까지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직감을 따랐고 그것은 그녀를 진실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그 감정들을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아들은 안전했고 이제 그녀 덕분에 다른 아이들도 안전했습니다. 타일러와 손을 잡고 캠핑카에서 멀어지면서 엠마의 마음은 치유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길고 힘든 날들이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들은 안전했습니다. 함께라면 그들은 다음에 올 어떤 일이든 마주할 것이고 엠마는 결코 절대로 그녀를 이 지점까지 이끈 모성 본능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신호가 미묘하지만 어머니의 직감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자녀의 안전에 관한 항상 당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이제 타일러를 가까이 안고 엠마는 깊고 압도적인 안도감을 느낍니다. 한때 두려움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마음은 마침내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여정이 끝나지 않았고 타일러의 치유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지금 이 조용한 순간 그녀는 아들을 곁에 두고 있으며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다른 이야기들처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때로는 진실이 우리 바로 눈앞에 숨겨져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 때에도 우리 자신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엠마의 이야기는 어머니의 사랑과 행동할 용기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엠마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당신의 직감을 믿고 옳은 것을 위해 일어서는 힘을 믿는다면 벨 아이콘을 눌러 저희가 이와 같은 더 많은 실화를 공유할 때 알림을 받도록 하세요. 다음에 올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